저희가 하는 게 학교 시스템을 리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 이야기가 계속 가다 보면 '아 결국은 이거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자꾸 질문을 찾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I라는 것 업무 능력이라든지 일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자꾸 AI가 하지 못하는 쪽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옛날에는 사실 이런 작업하는 것을 헤드 테이블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아랫사람들이 그 일을 처리하는 형태였죠, 대부분의 관료주의 사회가. 근데 현재 우리가 결정을 하면 AI가 이제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방식이나 뭐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AI가 해 주기 때문이죠. AI가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쏟고 이런 아이디어 회의 자체가 우리에게 어 남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아마 교육에 대해서 계속된 문제들과 한계들과 또 잠재력과 새로운 어떤 목표 같은 게 생길 건데, 계속 정의해 가면서 다듬어 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면서 될 것 같습니다. 또 AI를 쓰면서 느낀 게 진짜 질문에 따라 정말 다르고, 네, 질문에 따라 대답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 지금 에이전트랑 뭐 여러 AI들을 섞어 쓰고 있지만 얘가 하는 척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는 건지, 뭘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AI를 잘 쓰려면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 최저값을 이제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 다듬는 과정에서 기술적 변화가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태한 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6개월 전에 생각했던 AI 다루는 방식이랑 지금 방식이랑 그 완전 달라졌고, 아마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AI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AI한테 무엇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질문이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그냥 불현듯 생각난 게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그냥 생각해 봤어요. 요한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1938 년쯤에, 그러니까 한창 이제 산업혁명에 모든 게 기계화되고 모든 게 규칙성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이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합리성과 규칙성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의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역사학자인데 자기들이 인간이 이렇게 쭉 살아온 문명사를 보니까, 물론 이런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뭐랄까 업무 효율성, 뭔가 정합성,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추구를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거나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추구한다거나 뭔가 즐거움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AI가 이걸 한다는 썰이 있긴 한데 뭐 예전에 그 클로북인가요? 사이트 있었잖아요. AI들이 모여서 무슨 댓글 달고 하는 놀이터 같은데, 그런 데 보면은 뒷담화도 하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또 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들린 얘기로는 그게 아마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심었을 것이다. 기계가 댓글을 달도록 심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 새로운 질문과 규칙을 만드는 것. 이 영역을 사실 교육에 어떻게 끌어오면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뭔가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키워주거나 또는 이것을 관찰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생각의 흐름과 가장 닮아 있는 채널은 독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익히고 어 시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주는, 뭔가 사람의 사고방식이 예를 들면 지금은 요만하지만 책을 계속 읽으면은 이게 계속 복잡해지고 더 발전하고 더 어려운 사고방식도 만들어지게 돼서, 말씀드렸던 인간이 새로운 질문과 규칙을 만들 데 있어서 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해야 지금 시대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질문과 규칙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이걸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독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문제가 되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쇼츠나 영상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어제 씨댄스 2.0을 구입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서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독서를 좀 건강식에 비유를 하고 쇼츠를 좀 인스턴트 식품 그러니까 칼로리는 있지만 영양가가 별로 없는 좀 불량식품으로 묘사를 한번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독서는 약질의 음식이다. 요게 양질의 채널을 통한 우리의 성장이라면 이렇게 다 해 봤고 영상 생성하는 게 있으면 좀 사실을 전달하거나 수업할 때도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좀 제가 다룰 줄 몰라서 어설프긴 합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비슷한 건데 또 만들어 봤어요. 포스트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도 제가 원하는 음식은 아니었는데 저는 한식을 원했는데 제가 프롬프트에서 한식이라고 하지 않고 헬스푸드라고 해 버려서 그냥 서양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주어진 게 이거잖아요. 사실은 한쪽에는 정말 자극적인 단 음식 뭐 기름진 음식이 있고 한쪽에는 건강식이 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이걸 택하겠죠. 이 단 것을 택하겠죠. 음. 자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아이들하고 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동물적으로 그냥 맨날 단 것만 찾고 뭐 아무 생각 없 자극 주는 것만 찾을 것 같지만 아이들도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한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좀 맥락이 좀 엉망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짜 봤고 한번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쇼츠보다 몸에 좋은 독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강연이나 대부분의 이제 어 그 교육에서의 논점들이 '독서를 어떻게 하면 할까?' 약간 이거에 초점이고 뭐 KBS나 이런 데서 막 특집 방송까지 하고 근데 쪼끔 더 우리가 여기에 질문을 계속 다듬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쇼츠 같은 정보의 홍수가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독서를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으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가 문제고 사실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독서를 통해서 이게 내면이 요만했다면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읽기만 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지금 우리가 AI 과부하 걸린 거랑 비슷한데 AI 기술이 아무리 뭐 좋은 거 자극적인 거 뭐 진짜 신선한 거 아까 영상 만드는 기술들도 막 너무 새롭고 한데 사실 이것만 안다고 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사실 이걸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이란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게 할 것인가. 책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어떤 생각하는 능력, 스스로 의도나 의지를 가져야 사실 책을 읽어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고 사실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양질의 어떤 질문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인간만이 채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가치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 줘서 아이들이 내면에서 생각할 수 있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이게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성적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어렵고 그나마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어떤 과정형 수행평가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AI를 사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피드백 형태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학생들이 최종 답을 내기 전까지 피드백을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려면은 이 답이라는 것이 확정된 답보다는 뭔가 열려있는 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정답이 있더라도 자기 생각을 합쳐야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과학 산업 합리성이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이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관이 정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지금도 우리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성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사회 자체가 다 이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문명을 만든 이유가 그렇게 일을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중세사 전공인데, 우리가 중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농사만 짓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중세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속물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노는 데 굉장히 충실했다는 그런 기록도 많거든요. 뭐 옛날에 데카메론 뭐 이런 책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도 AI라는 것이 우리의 업무로 던져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던져졌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꾸 이걸로 자꾸 노는 그런 부분도 커질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력이 나와서 인간이 새로운 질문을 해 나가면서 AI 없는 영역의 창의성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질문 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방향이 결국은 정답을 찾는 것부터 이제 문제를 정의하거나 질문을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뭐 항상 그랬듯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뭐 반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듯이, 일단은 또 무엇을 상상하면 살아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냥 최근에 우주 채널 이런 거 볼 때가 있는데, 약간 어릴 때 우주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긴 했거든요. 내가 가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우주를 왜 난 자꾸 보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뭔가 중요한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AI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부하 걸리는 이유도 너무나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너무나 미지의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상상을,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AI를 뭐 받아들여라 뭐 이러니까 이걸 해라 이게 아니라, 뭔가 AI가 하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상상을 펼칠 수 있고, 그 상상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상하고 방향을 정하는 질문을 만드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